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주차 울산 지역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거래량 1000건 대박, 700건 수준으로 떨어졌던 12월의 거래량이 7000건으로 무진장 치솟아 올랐습니다. 무려 300건이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효과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바로 신생아 특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겠죠. 그럼 신생아 대출을 통해서 신규 주택 구입을 얼마나 했나 비교해 봅니다. 우선 상단 부분은 작년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는 출시되고 220일이 지났을 때 거래량 2만 1000건입니다. 신규 주택을 2만 1000개나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신생아 특례가 도입이 되고 20일이 지난 후 신규 주택 구입을 얼마나 했나 살펴보니까 2000건입니다. 2000건. 그 말인즉슨 전국 인구 5천만, 울산 인구 110만.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울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 50건 이 정도 될까요? 네, 50건 정도 영향밖에 안 미친다. 근데 거래량은 300건이나 증가했죠. 누군가는 헌물을 켜고 있겠구나. 신규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대환하는데 다 쓰죠. 대환하는데 다 씁니다. 신규 주택 구입하는 용도로 쓰는 거 아니야. 자, 아래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의 매도 물량 14,000건 연초에 맞서 14,500건. 다음 주 되면 아마 최고치 뚫고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이 역대급이죠. 매물이 역대급입니다. 작년 최고 순간에 14,700건 요 무렵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아무튼 매물의 증가는 계속된다. 네, 노후 세대가 남기고 가는 유산이라는 것이 뭔가요? 뭐 집밖에 없습니다. 노후 세대가 남기고 가는 유산은 집밖에 없습니다. 지금 4050 미친 듯이 투자했는 사람이 그 자녀 세대에게 남겨주는 것은 없어요.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200건 수준. 요 수준이 지금 그때랑 비슷하네요. 22년 수준과 비슷하네요. 2022년 수준. 이때 집값 무진장 빠질 때죠. 울산도 2022년 집값 무진장 빠질 때입니다. 그때 전세가 없어서 문제였나요? 아닙니다. 매물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전세 늘어납니다. 매물 이때 증가를 보였죠. 증가하면 결국 전세나 월세 물량도 뒤따라서 올라가는 수준. 이거 쭉 다 빠진다면 정말 부동산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전세 매물이 없게 되면 그나마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이 울산에 좀 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울산이 나름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주간 그거를 못 가져왔네요. 주간 실거래 지수표를 못 가져왔네요. 그거는 주간 브리핑 통해서 함께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와 전체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부산도 좀 이런 현상이 있고 울산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 임대 안 내놓고 이제 매물로 내놓는 경향이 좀 심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좀 시간이 지나야 정답이 나오지 정확한 해석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에서처럼 뭐 전세 없어서 집값 폭등하니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시장 안 봐도 될 정도, 네, 시장 안 봐도 될 정도 분양권 매도 물량 시장은 별로 없다. 매수 심리가 20 수준에서 30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뛰었습니까? 이것 때문이죠. 매도세가 약해졌기 때문에. 매도세 약해졌나요? 다시 매물 한번 볼까요? 매물 보시면은 요 설날에 매물이 줄어들었을 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반영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설 이전의 물량을 매도 물량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이거 조금 가려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20, 30, 40 여기서 놀아도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진정한 강세장은 60을 뚫고 올라갈 때 60을 뚫고 올라갈 때 진정한 강세장의 느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40 올라갔다가 꼬꾸라지고 이런 것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1월의 거래량 1000건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2월의 거래량은 다시 700건 수준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네, 요 거래량 수준이 요렇게 결말 짓게 되면은 700건 수준의 거래량이 나옵니다. 1000건 거래량, 700건 거래량 나오던 것이 1000건이 되었을 때 대박이라고 말하면 2월 달 되면 다시 쪽박이라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잠깐 살아나다 끝나는 정도. 가장 최근의 거래일에 남구의 79평형 아파트, 79평형 아파트가 17억 2천. 이런 건 좀 특수 지어층이 있죠. 대명유채 뭐 17%, 6억 이상 좀 이렇게 가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대형 평형, 대연 더샵 정도. 네. 북평, 대명 유첸 6억 7천. 6억 조금 더 넘어가는 수준. 좀 살만한 곳에, 좀 괜찮은 곳에 그 정도 가격이구나. 32%. 이 저층이 오르면은 고층은 한 5% 더 쳐준다 치면은 한 27, 8% 정도 느낌? 그리고 평균 잡아도 확실히 울산이 제일 덜 빠졌습니다. 전국에서 보면 제일 덜 빠진 지역이 울산입니다. 거의 수도권급으로 서울급으로 그 정도로 덜 빠진 느낌이 날 정도입니다. 27%. 아파트 이름 일일이 요거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대형 평형, 대형 평형 제껴놓고 국평. 국평 인기 있는 지역 제외하고는 나머지 또 1,000만 원이면 또 해결이 되는 곳들도 있죠. 너무 높은 곳만 쳐다보지 않는다면은 소등에 적당한 곳을 찾아본다면은 이렇게 막 대형 평형 요런 것들 제끼고 그다음 요거는 금요일에 신고된 거거든요. 자, 대형 평형 요런 것들 제껴 놓고 신축에 직거래 제껴 놓고 6억 이상 가격 힐스테이트 수암 27%. 자, 이렇게 좀 가려 놓고 보면은 가격을 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나을 거예요. 그래서 대형 평형 그리고 내가 살고자 하는 곳 그렇게 좀 선별해 놓고 보면 괜찮겠다. 그래서 집을 진짜 사야 되는 시기가 가까워 온다 하면은 그걸 더 많이 압축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압축시켜 놓고 비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전국이 다 빠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굳이 안 그래도 괜찮겠다. 선거철이라서 뭔가 단단히 틀어막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흘러내리는 모양새로 갈 것이다. 부산이 그렇게 야금야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울산 혼자 버텨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냥 이렇게 전망합니다. 무슨 기우제 지내듯이 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국 광역시를 제가 다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평균적인 하락률도 한 23% 정도밖에 하락 안 하는 느낌이다. 그 말인즉슨 하방이 열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거래량 1,000건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700건으로 떨어진다? 안 될 일이죠. 자, 요 평균 건당 거래대금 3억 수준이면은 거의 대구하고 맞먹는 수준입니다. 대구는 훨씬 더 상단에 있던 것이 이렇게 내려앉았거든요. 울산은 거기에 견져보면은 집값이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 거래량 흐름, 대선 때죠. 요거 대선 때. 하여튼, 이슈가 있을 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부상급으로, 이슈에 대해서 부상급으로 반응합니다. 발작을 일으키지만 별거 없네. 요런 형태. 22년도의 모습을 24년도에 다시 재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월별 거래량이 500건 수준으로 주저앉았을 때 좀 많이 빠졌었죠. 근데 과거 2022년처럼 그렇게 큰 급락은 아마 없을 것이다. 2022년에는 처분 조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애먹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 처분 조건 있을 때 진짜 무서웠습니다. 기존 집을 처분하는 계약서 없으면은 안 들여보내주죠. 막 신규 주택에 막 신축 아파트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면 키를 안 줬어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처분하고 엄청난 막 40% 가까운 멀쩡한 아파트가 그렇게 폭락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폭락까지는 아니겠다. 하지만 서서히 흘러내리는 모양은 전국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3억 미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억 미만 비율이 올라가고 있네요. 6억 이상 거래량도 한번 발작을 했다가 이렇게 N자형 패턴 이렇게 해리포터 이마에 있는 그런 모양. 네. 번개 맞은 모양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억 이상 거래 비중도 계속 한번 23년도에 하여튼 분위기는 좋긴 좋았습니다. 구 군별 거래량 남구 지역이 이렇게 좀 선호하네요. 더 그 이전보다 근데 요 살구세가고 비교해야 되는데 남구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거래량이 확 늘었었네요. 또 다시 확 줄 거예요. 분양권 거래량 지금 제대로 신고되지? 이게 왜 있지? 이거 전세 거래량인데? 아이고 뭔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분양권 거래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전세 거래 빼먹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거래가 약간 줄어드는 느낌? 네, 2월달로 가면서 약간 줄어드는 느낌이 있고요. 아파트 개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인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동구 쪽에 특히 전세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세 월세 비중 언론에서 빌라 믿을 거 못 돼, 오피스텔도 믿을 거 못 돼, 다세대도 믿을 거 못 돼, 아파트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믿을 거 못 됩니다. 근데 아파트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저는 음모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 비중이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이렇게 높아지는 거 맞다. 하지만 아파트 시장에서도 뭐 임차권 등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생기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2년 전보다 파란색 선에 2년 전보다 지금 빨간색 선에 지금 전세 가격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가 있다. 울산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집값이 고가 주택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시 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역전세로 인한 위험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크진 않다. 네. 아, 그리고 어떤 분이 여기 울산의 전세 가격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울산의 전세 가격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는 못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제가 캡처하지는 못했고,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 살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세 가격 한번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2월 24일자, 네, 토요일자로 신고된 전세 가격입니다. 고점과 저점과의 차이점 6억 5천까지 갔던 것이 5억 4천, 6억 2천까지 갔던 것이 4억 6천. 이렇게 되면 이거 억 단위의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5억 7천까지 갔던 것이 4억 3천. 매매 가격이 한 20%, 25% 빠졌으면 전세 가격도 그거 맞춰서 20%, 25% 빠졌습니다. 매매 가격이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거의 30% 가까이 빠지면서 전세 가격도 더 많이 빠지면서 시장은 좀 더 혼란스러워졌었거든요. 그 상대적으로 매매값이 덜 떨어지니까 전세값도 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억 단위로 떨어지는 거 이거 일반 사람들 받아서 써버리거나 이렇게 쓰면 못 돌려주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30%, 40% 가까이 전세 가격이 빠지는 것도 목격이 되네요. 역전세 뭐 그거 다 끝났다. 전세 가격 폭등한다. 그래서 매매 가격 폭등한다라는 언론의 뉴스는 그렇게 안 믿어도 될 것 같다. 월세 가격이나 이런 것도 2022, 23, 24 계속 요 같은 범위에 있거든요. 월세 시장도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증금도 23, 22, 21 뭐 다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까지 살펴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